그러면 이 시간이 강남이나 대치에 있는 다른 학원에 가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중등국어가 왜 필요한지부터 부모님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어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건데요.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도 있습니다. 2023년 기사인데요. 일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어떻게 2028년도에 개선된 수능이 바뀌게 되는지, 또 고교학 현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얘기해 주셨을 건데, 좀 가까운 얘기로 당겨오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변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예비 중1, 중2 부모님께서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국교위 위원장이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답 찍기 수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를 찍는 수능을 그만두고 논서 수령을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23년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이제 정권의 교체라던가 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미뤄지고는 있었지만,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에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정답 골라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완결된 문장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글 쓴 것을 토대로 평가받는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능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고교학점제의 내용 중에도 이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뭐가 바뀌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시험을 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학번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유학기제라는 명목 아래 중학교 1학년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아이들의 성취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시험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수능과 마찬가지로 논서 수령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에서 국어를 볼 때 서술형이 들어가는 학교가 올해를 기준으로는 용국이 한 번도 안 내다가 2학년,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처음으로 서술형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당황스럽죠. 왜냐면 더 이상 정답 찍기가 아니라 내가 문장을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시험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교육부가 뭐 국어 학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왜 국어의 중요성, 그러니까 논서 수령을 확대하고 글을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리냐 하면 좀 이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타 학원에서 진학지도나 이제 수시 포트폴리오 만드는 작업을 이제 자사고 다니는 친구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뭘 고려하시냐면 성적이나 취향 혹은 취미, 뭐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 아이가 뭘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게 돈벌이가 되고 최소한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강남 학원가에서 떠드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 반이고 진담 반인데요. 10년 전에 코딩이 있었다면 지금은 국어라는 말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어 논술학원이 좀 요즘 되게 격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전까지는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컴퓨터 관련된 학과가 10년 전에 가장 좋은 학과로 구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요즘에 챗 GPT나 인공지능의 개발이 되면서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얘가 다 알아서 찾아주니까 검색 엔진이 얘한테 묻는 방법이 중요해진 겁니다.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입력하기에 따라서 정보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할 때 교육부도,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러니까 대치동 중심의 학부모님들께서도 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슬픈, 우픈 얘기인데요.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그 부모님께서도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문해력이 되게 저하됐어요.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요. 마냥 또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일 수업이라는 얘기를 금요일 날 노는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 작년에 처음 왔던 아이인데요. 밥 먹고 왔다고 해서 어디서 밥 먹고 왔냐 하니까 김내에서 밥 먹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가를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비근한 사례를 들자면, 그러니까 국어가 아닌 학교에 그 역사나 사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예를 들면, 그 척사파나 개화파의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척사파, 개화파는 물론이고, 갈등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왜 그러면 아이들이 이 문해력이나 국어 수준이 저하됐을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사실 그 학교 가도 공부하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있으면 공부를 더 안 하게 되죠. 맞아요. 유튜브나 핸드폰만 한다라는 얘기도 맞고요.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세요. 근데 조금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가 아니고 있잖아요. 중등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지금까지의 설명은 제가 이제 고등국어 타학원에서 지동에서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간담회를 해도.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 고려학원에서 좀 막막하고 어려웠던 지점은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어반도 가장 아이들이 많이 유입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쯤 오세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미 늦죠. 사실 늦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속상하실까봐 얘기는 못하는데 많이 늦죠. 근데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먼저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유로.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지난 기사지만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 수능,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국어 공부 안 할 때도 수능은 또 역설적으로 국어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중등 국어를 열심히 하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는데 이제 거의 자유학기제 흠몰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원래 취지는 뭐였냐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시간, 그러니까 국영수에 집중할 시간에 그러니까 이 중1, 중2 자제분 이외에 조금 더 그 나이가 많은 그 자제분이 있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공부할 시간에 새로운 진로 탐색이나 인성이나 자기 개발이나 공부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배우자라고 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유학기제의 큰 변화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아요. 올해부터 9위가 이제 자유학기제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됐고, 또 이제 제가 듣는 친구들 중에도 시험 본 친구들이 있는데요. 시험을 보게 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학기 중간고사에 가면 4월이 되면 교복도 잘 안 맞는데 시험을 봤어요. 아이들이 경각심이 있고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게 됐던 목표의식이 있었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다른 과목은 어떻게 버텼냐? 사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등 수학이나 중등 영어는 계속 들으셨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점진적으로 아까 보셨던 자료에 나오지만 그 수능 국어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상향하는데 중등에서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3년을 버리고 시작합니다. 그럼 왜 중등 국어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 좀 놀고 아이 영어 수학 다니는데도 실제로 그런 상담을 많이 듣습니다. 영어 수학 다니느라 힘들어하고 그런데 아이가 재미없으니까 그만두려고 라는 생각.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고려학원에서. 재미 중요하죠. 근데 왜 중등 국어가 중요한가? 중학교 1학년 제가 용복 중에서 쓰는 교과서입니다. 한 대목을 발췌를 했는데요. 기억에 나왔잖아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빈칸에
답으로 채울 말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3 3월에 본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올해는 안 했는데요. 작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이 문제를 주고 문제가 조금 길고 어렵잖아요. 조금 설명해주면 고등학교 3학년 거 맞춥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이게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잘 탄탄하게 쌓으면 영어나 수학은 아무리 중학교 1학년이 공부를 잘해도 수능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인 제약상. 하지만 국어는 이걸 넘나드는 게 가능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품사를 배워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기초가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국중교과서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문법 내용에 기초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가 어떻게 함수를 풀고 또 방정식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국어에서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또 어디 나오냐면 이건 수능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문제 형식만 밑줄 긋는 거에서 1번부터 5번 3-로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고요. 실제로 제가 내신을 준비할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지를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내신 내용을 통해서 이미 대수능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학교 다 제가 맡고 있는 타원에서 맡고 있는 이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국어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예요.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거든요. 여기가 한문 있고 수학 있고 영어 있어요. 국어가 제일 길죠.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 보는 양이 아니고 1학기 중간고사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아이들이 시험 범위가 뭔지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 2편일 땐 다 알아요. 통째로 다 외우게 되니까. 근데 여기 거의 시 20편, 30편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국어학원들을 가면 뭐 하냐면 시험 대비 기간에 진도만 쭉 나가도 벅차요. 왜냐면 이만큼 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학군에 있는 사실은 시험 범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럼 이 학교들이 왜 이렇게 시험 범위를 많이 내냐? 수능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국어는 뭐가 불가능하냐면 내가 시를 정복하고 싶어 해서 출간된 모든 시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죠. 매달 그렇죠? 매년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건 불가능할지언정 최대한 기출로 많이 나왔던 시들을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가깝게 만들어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예비 중1, 중2 시기가 아니면 사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1 올라가거나 중3 올라가는 시기만 돼도 늦습니다. 이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지금 우리 경쟁자는 중국동에 있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경쟁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 출발한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이제 대비하고 있는지 여기 이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2명도 있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국에서 이거 이제 같이 수업 듣는 두 친구 얘기인데요. 용국에서 이제 1학년도 시험 봐요. 안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나 혹은 뭐 형성평가의 기준으로 시험에는 그러니까 점수로는 안 반영되지만 시험을 보는데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죠. 답만 체크되어 있지 않죠.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으로 본 거예요. 근데 시험 봐도 뭐하냐면 애들 필기하죠. 그러니까 국어는 100문제 풀고 1000문제 푼다고 정석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웃기게 말하자면 시험지 하다가 자기 아는 거 다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만큼 안다. 나 이거 맞고 틀리고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난 이미 이 기준을 초월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 정도가 돼야 수능이나 고등국어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버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필기를 시키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어머니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셔서 제가 신기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그라미 쳐가면서 틀린 내용 고쳐가면서 꼼꼼히 잘 풀어놔서 저도 제 딸인지 놀랐습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시험지를 더럽게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면 안 된다.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필기입니다. 이 1학년 필기가 보기 어렵죠. 이번 1학년들이 잘 따라주고 있는데 필기 되게 꼼꼼하게 되어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하는 숙제를 잘 신뢰하지 않아요. 해놓으면 뭐 어디서 베껴오고 대충 찍어오고. 그래서 뭐 하냐면 2학년이 되면 토요일이라도 제가 체력이 닿는 한 다 부릅니다. 내 앞에서 하고 가라. 그 대신에 숙제를 최소화해요. 그 어머니들께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보는 앞에서만 시키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은 머리가 아프고 손이 아프더라도 이렇게 필기를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실제로 수능 국어를 보고 그 다음에 고등 내신을 준비하면 시험 보는 시간을 못 버텨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0분 혹은 80분 동안 눈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글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길러주면서 글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렇죠? 시험 잘 나오고,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는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 국어를 완전히 놓고 있던 친구들은 제가 억지로 데려가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중학교 2학년 후반이나 3학년이 됐을 때는 완성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지금까지는 대비를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 따라잡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하냐면 국어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알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국어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수학은 안 되죠.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단어를 모르면 내가 모르는 게 돼요. 근데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양을 이렇게 정해주고요. 내신 대비할 때도 이렇게 항상 퀴즈로 풀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국어 선행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겹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게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와요. 지금 이건 용복중 교과서인데요. 용복중 교과서에 나왔던 소설을 쓴 소설가의 내용이 다른 소설이 모의고사에 나왔고요. 내용의 형식이나 폼은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신 대비하면서 내신만 덩그러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까지 같이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모의고사 문제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천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광장 도입동대부가 쓰는 교과서인데요. 여기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또 보기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고등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중등 내신이나 중등 국어를 준비하는 과정이 고등 국어를 준비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비 중1, 중2 시기에 들어야 중3 1학기 기말고사나 2학기 때 늦게 찾아오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11월부터 다시 개강이니까 잘 고려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아셔야 될 거는 문법하고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짤 건데요. 예비 중학교 이런 커리큘럼 제가 뭐 이런 거는 뭐 문법 교재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딱히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요. 독해는 따로 이제 예비 좀 초등부는 저희가 따로 그 독해는 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이 되면은 독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하면서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좀 넘어가고 단어는 지금 윗반과 아랫반 나눠지는데 그 윗반 같은 경우는 한 두 단어씩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씩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랫반은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보는 건데요. 근데 요새 아이들이 진짜 단어 진짜 많이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 좀 맞춤형으로 좀 하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손이 좀 많이 가는데 그래야지 애들이 좀 약간 즐겁게 좀 단어를 외우면서 그 양을 늘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포기를 하지 않게끔 뭐 못하면 남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문법은 저희가 배우면 이거는 그냥 뭐 선생님과 좀 다른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선생님에게 무조건 막 그래 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희 선생님들 지금 저희 새로운 선생님께서는 이제 챕터 테스트를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틀린 문제 수를 뭐 확인한 다음에 뭐 오답을 왜 골랐는지 좀 질문한다거나 직접 적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단원이 끝내자면 챕터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도 하나면 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좀 들으면 겁이 날 수 있는데 좀 주관식 20문제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문법을 이해를 했는지를 좀 테스트를 보려고 하십니다. 약간 좀 대형 좀 어학원 쪽에서 오셔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근데 아이들은 좀 약간 너무 빡셀 것 같다고 겁나겠죠? 그래도 돼야 됩니다. 리딩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아까 리딩 튜토리얼 같은 거는 독해를 하는데 그 단원이 끝나면은 이제 그 중요한 단어들, 그 문장들을 알려주거든요. 그 문장들을 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뭐 문법하고 같은 좀 해석들 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시험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고 또 거기에서도 또 중요한 단어들을 또 선택해가지고 또 시험을 보게 하고. 근데 이거는 매번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단어는 뭐 올 때마다 시험 보겠지만. 리딩 테스트는 이거는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보면 돼요. 친구들이 쓴 거니까 내가 좀 약간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겁이 난다 하더라고 애들이 좀 제가 해주면. 그래서 이건 알죠? 이거는 저희가 그 방학 때마다 단어 외운 걸 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 진짜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거 애들 너무 단어를 안 외우고 방학 때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요새 뭐 어학원 같은 데 복합빙 컨테스트 하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이걸 왜 하냐, 저 그냥 이럴 거야 안 한다, 이거 시간 때운다고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한 2회차 되다 보니까 역시나 잘하는 친구들 욕심 나서 하게 되고 또 그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다른 친구들 따라가고 하면서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돈이 좀 많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려고 제가 하는 거고요.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비 중1, 중2 모두 맡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건 이렇게 중요한 것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중1 커리큘럼이랑 예비 중2 동시하면 일단 11월부터 각자 다음 학년 진도를 나갈 거고요. 지금 여기 예비 중1로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예비 중1, 중2 이제 정규 수업을 진행하면서 겨울방학 특강에는 그 이후 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중2 1학기, 2학년 같은 거는 중3 1학기 내용을 선행으로 주요 단원을 먼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과 기말고사 대비를 1학기에 걸쳐서 월을 나눠서 할 건데 이때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한 1, 2년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기대면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편차가 커지고 학업 공백이 있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개념적인 부분이나 잘 모르고 지나온 부분들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 그게 개별적으로도 봐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월마다 상시 특강을 4시부터 5시에 개별 클리닉 소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수업에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제가 숙제를 배운 내용에서 거의 숫자 바꿔서 그대로 내주고 있긴 한데 그걸 집에서 70% 이상 고프로오거나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 친구들 따로 제가 한 3명에서 6명까지 소수로 받아서 4시부터 5시 사이에 개별 클리닉을 소수 가입처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신 분은 따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겨울방학 특강은 그 고정된 내용 1년 한 학기 선행하는 거 나가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눠서 학년별로 나가긴 한데 그 반 분위기나 애들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녀석들 똘똘하다 잘한다 이러면 그 다음 학년 것도 같이 나갈 때도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애들 그 역량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시중에서 사용되는 11종 교재를 난이도로 나눠가지고 잘하는 친구들은 더 많은 내용을 풀리고 있고요. 만약에 기초가 잘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은
그 기초를 탄탄히 해야 다음 학년이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하는데 예비 중1, 예비 중2 때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문제 은행에서 그 아이의 딱 그 난이도에 맞는 문제들을 추가로 점점 더 1에서 7단계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잘하면 점점 더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 더 어려운 문제 풀리고 있고 그거는 성취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예비 중이 아까 그냥 한 번에 말씀드렸고요. 이 친구들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재 쓰면서 시중에 있는 교재, 많은 교재를 종류 섞어서 문제 다양하게 풀리고 있어요. 수업 준비 사항은 별 한 내용은 아닌데 먼저 진도를 제가 설명해주기 전에 집에서 한 번씩 그 부분을 공부를 해서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다 틀려도 되니까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틀리는 문제는 풀어와라. 모르는 거는 내가 왜 모르는지, 아예 내용을 이해가 안 가는지, 단어를 모르는 건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오면 뭐가 좋냐면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 일단 구조 같은 부분이 어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업이 진행되면 얘는 그냥 먼저 해온 걸로 그냥 복습의 효과를 바로 얻게 돼요. 어디 모르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이 처음에 시키면 하나도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데 의의를 두고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저랑 하면서 다시 수업 듣고 대표 요령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별 문제 한 명 한 명씩 체크하면서 모르는 문제를 개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서술형처럼 답을 적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쓰기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글씨 자체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고 그냥 눈으로 풀어서 암산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뭐 잘하면 성적이 나올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는 순간 그 친구들은 서술형에서 한 점 한 점이 정말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서술형에서 점수가 왕창왕창 깨져서 그래요. 막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풀이 과정에서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부터 중1 때부터 객관식도 귀찮아하는 게 맞는데 귀찮지만 그럼에도 좀 더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테스트랑 분기별로 KTC 경시대회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수업 중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따라오려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다 같이 응시돼서 전치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상식도 저희가 진행해가지고 근상부터 동상, 장려상까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보는 테스트는 학생별로 오답 클리닝을 생성해가지고 그 모르는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알 때까지 하는 게 제 수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공시대회고요. 그리고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마다 단원별로 하는데 학원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기마다 정해서 미리 공지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비는 그 전에 특별히 막 시간을 써서 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동안 했던 거 공부해서 어느 정도 하는 포기하지 않고 한번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상 내용이고요. 수상자 저희한테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학 나중에 가서 조금 개념적인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파트가 있으면 여기 노트 정리를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 못 끝낸 거 사진으로 확인받고 거기에 채점해보고 틀린 문제 알려줄 때도 있기도 해요. 보통 시험 기간에는 수업 시간 안에 다 못 끝내면 문제 많이 더 진행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담 관련된 내용은 정기 상담이 분기마다 월마다 제가 월초에 학원 번호로 제 연락처가 담긴 문자를 이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 거고요. 정기 상담이 아니더라도 수시 상담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연락이 가면 조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주로 드리긴 하거든요. 아니면 뭘 너무 잘해서 그게 제가 너무 칭찬을 주고 연락드리긴 하는데 보통 약간 좀 상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락은 안 받으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결석지각 조퇴하는 경우에 확인차,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서 직접 학원에 상담실에서 연락받고 저한테 전달받은 경우가 아니면 아이가 저 오늘 빠져요, 저 오늘 늦어요 이렇게 연락만 하면 확인 문자를 한 번씩 보내거든요. 뭐 결석합니다,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몰라서 연락드리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학생이랑 말이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충을 볼 때가 있어요. 숙제를 너무 안 해보거나 뭘 다 못했거나 이러면 수업 요일이 아닐 때
고충을 부를 때가 있거든요. 초반에는 그냥 말로 너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없이 빠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부모님께 항상 연락드려서 언제까지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등원 지급 드리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윤이나 주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서 오기 때문에 연락을 받으신 게 없었던 거고요. 항상 잘해주는 친구들은 특별히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연락이 없으시면 와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제 연락처요? 아, 네. 맞아, 어제도 상담 따로 원하시는 어머니들은 네. 그 번호 알려드렸거든요. 아, 제가 이동 중이나 이럴 때는 연락을 잘 못 받아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통 평일 4시 이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 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원장님도 안녕하세요. 저희 원장님은 저 아들입니다. 지금 38년 했거든 한 번은. 이제 아들이 다 운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선생님 도와서 중학교 1학년 내입반들 한 달 동안 집중 보충 선생님. 저도 수학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소연이 주인이 엄청 많았죠? 그냥 알 때까지. 소유형이건 이건 알 때까지 끝장 알 때까지 다 잡아준 보충을 한 달 정도 제가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중일 대비반이 지금 인원수가 한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판평서 고사를 가서 이 다음 주에 가서 2개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혹시 외부 학생들은 테스트를 한번 받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판평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공부시켜서 또 시험 봐서 또 반 또 나누고 또 한 달 후에 또 시험 봐서 나눠서 한 3차례에 걸쳐서 나누면 이제 튼튼하게 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선생님과 저하고 같이 교실 들어가서 이제 같이 클리닉 해주는 겁니다. 저희 학원 이제 38년 됐기 때문에 틀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도 다 젊으시죠? 왜냐? 원장이 젊으니까. 다 그 또래에서 뽑으니까. 네, 하여튼